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1부에서 마저 오늘 이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항공주나 여행주나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의복, 패션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이 움직였거든요. 일단 시장은 지금 코로나 이후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어차피 예정돼 있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예정돼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의 어떤 실적 주가 흐름도 좋아질 게 이제 어느 정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기회를 봐서 이제 그 상황마다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대한항공의 흐름인데요. 예, 대한항공이 기존에 이제 앞전에 조금 올랐던 그런 흐름 속에서 유상증자도 진행하고 하면서 주가가 한동안 눌렸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2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5월까지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눌리면서 쉬다가 다시 지금 꿈틀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홀딩하면 되고요. 일단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좀 단가를 앞전에 물려 있었으면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좀 물량을 좀 늘려서 다시 끌고 가면 조금 상승해서 이제 수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여행주들 하나투어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하나투어죠,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도 지금 이제 흐름이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조금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참 좋은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 조금 반등권역에 흐름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모두 투어. 다만 이제 항공주보다 좀 흐름이 약하죠. 물론 이제 기존에 눌린 거는 좀 이렇게 눌렸었는데, 항공주는 지금 조금 이쁘게 이렇게 눌려갖고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건 고점 때 매물이 좀 많은 모습이에요, 여행주들이. 그래서 여행주들이 항공주보다 좀 흐름이 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대한항공은 횡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지금 오늘 하루에 그냥 이 앞에 이 물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으로 바뀌었고, 위에 매물이 지금 왼쪽 상단에 조금밖에 없죠. 근데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에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더 지루한 흐름이 좀 보여질 것 같고, 일단은 여행주보다는 항공주가 좀 조정 시에 눌리면 매수하면 좀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다른 섹터는 카지노예요, 카지노. 일단은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죠, 강원랜드. 그리고 GKL, 외국인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요.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과 그런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에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들도 지금 파라다이스도 굉장히 크게 눌렸다가 지금 다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래꼬리 계속 달면서 지금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카지노 같은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아직 21선 돌파는 못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눌려있는 모습이라서 별로긴 한데, 큰 추세나 큰 흐름을 보면 이 부분을 충분히 벗겨내고 다시 올라오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한 121선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최선호주는 카지노 주식들 중에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제일 흐름은 괜찮아 보여요.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의류 관련된 종목들 오늘 그 한세실업, 네,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을 뚫고 크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이런 어떤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이 이제 뭐 외출, 여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 의복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의복 관련해서 전문가님, 네.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도 13%또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필라홀딩스는 어떻게 보세요? 예, 휠라홀딩스가 지금 흐름이 제일 괜찮아 보여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고요. 그리고 앞전에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그 전날에 매물을 한번 미리 소화해 놓고 나서 소화해 놨었기 때문에 이게 어제 흐름만 딱 보면 단기 고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밀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을 다 흡수한 다음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급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고점에서 물량 터지면서 이게 그 세력주들 보면 이게 고점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도지로 고점에서 물량 터지고 그리고 주가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고가 권역이 아니어서 이게 지금 약간 저가 권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면 이게 약간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신호니까 지금 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추세가 조금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섬. 네, 한섬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거래량 터지고 나서 휠라홀딩스가 위에다 걸어놓고선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면서 했듯이 이 한섬이라는 종목이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위에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이 앞전 매물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벗겨내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어요. 이 한섬이라는 게 지금 원래는 이게 얼마 전에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 매각을 했거든요. 대주주가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타임이라든지 옷 타임 브랜드 아시죠? 그러니까 네.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브랜드들 갖고 있는데 약간 비싼 옷들 뭐 약간 여성분 옷들이 가장 많아요. 이게 한섬이 갖고 있는 거를 한번 브랜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 시스템, 뭐 마인, 그리고 타임, SJ, 그리고 뭐 더 옴무, 그리고 뭐 시스템 옴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 거고 요즘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고 백화점 매출이 좋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섬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왔고 휠라홀딩스, 한섬, 그리고 한세실업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좀 뭐 흐름은 없지만 지금 뭐 신원 이런 것들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복 관련된 종목들이요. 신원이라는 종목인데 지크죠, 지크, 남성복. 예, 그런 어떤 이런 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이니까 좀 관심 갖고 지켜보자. 이 코로나 그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좀 더 비슷하게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정부가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었잖아요. 네. 백신 여권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네. 백신 여권을 떠나서 일단은 그런 코로나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그 흐름을 조금 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네. 뭐 저런 것들은 일시적인 이제 그냥 일시적인 흐름이죠. 그냥 백신 여권, 뭐 라운시큐어, 뭐 시티랩스,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일시적으로 그냥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고요. 일단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냥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뭐 돈이 무제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쪽 업종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쪽 업종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으로 수혜를 얻을 업종들에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행주들은 항공주보다 흐름이 약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카지노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의류 관련주들 유망할 것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얘기. 이번에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판매 기록 호조에다가 신차 기대감으로 강세를 오늘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또 순환매가 돌면서 또 어떤 상승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데 앞전에서도 이제 그 증권주나 이런 거만 한 6개월 이렇게 이상 쉬었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1월 달부터 지금 쉬고 있어요. 이제 겨우 4개월 됐는데 4개월 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는 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때 증권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를 쉬었다가 이제 고점을 뚫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온 것처럼 이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고점을 넘기면서 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너무 지루해서 그런데, 일단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주가는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면 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밴드 상단에 닿으면 또 밀려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121선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긴 한데, 당장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다시 또 시장의 좀 중심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아, 뭐 현대차, 이런 모습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동차 종목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건 지금 만도고요. 만도가 이제 올라갈 때 굉장히 세게 나오는, 시장에서 가장 빨리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다 보니까 좀 만도라는 이런 회사의 좀 흐름이 괜찮고요. 현대위아도 이제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이런 것들에서 좀 흐름이 좀 많이 눌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오늘 움직인 이런 종목들 외에 또 이제 그 뭐 현대오토에버, 이건 뭐 지배구조 관련주죠.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글로비스. 네, 글로비스 오늘 움직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다른 종목보다 좀 덜 빠졌고, 이거는 밴드 상단위로 이미 올라탔어요. 그래서 올라타서 지금 주가 흐름을 조금 약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한온시스템도 오늘 좀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뭐 매각이나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어갖고 조금 아직까지는 여기 박스권 하단을 좀 지켜주면서 이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다음 순환매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떤 게 움직일까라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게 LG 마그나 관련주예요. LG 마그나 관련주. 인지컨트롤스는 지금 알게 모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리곤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16,000원대부터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올라오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지금 또 다시 반응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오죠. 한 7% 정도 또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네, 신성델타테크도 오늘 한 7.44% 오르면서 기존에 이제 눌렀던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만회를 했고요. 나라 MND도 이게 LG전자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이 항상 좀 편승돼서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 모양은 좀 좋지 않아 보여요. 나라 MND는요. 신성 델타테크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3기. 예, 3기라는 종목도 LG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상승하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이 3기라는 종목도 계속 위아래로 되게 제가 이게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위아래로 윗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가려고 하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어요.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 애플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상신브레이크. 네, 상신브레이크라는 종목도 지금 위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고, 앞전에 상승을 대반등을 줄 때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세게 움직였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게 가려고 하는 어떤 신호를 좀 보여주는 거라서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좀 관심 갖고 볼 필요 있다. 이 상신브레이크. 그리고 덕양산업. 얼마 전에 이게 실적 수주를 했죠. 이게 현대차에 수주를 했고, 이 지분을 세종공업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동반 같이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지금 옆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모양이 완성이 안 돼갖고 오늘 반응이 못 나왔는데, 일단은 하루 이틀 후에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덕양산업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구형테크도 지금 예전에 그 대장주였죠. 그 애플카 관련 대장주,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 뭐 이런 대장주로 앞전에 거래량 많이 실어놨는데 지금 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양이 좀 완성이 안 됐어요. 21선 돌파를 안 됐고. 근데 요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볼 필요 있어요. 당장 사기에는 좀 부담돼요. 당장 사기에는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DIC라는 종목도 지금 상승이 컸죠. 상승이 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면서 오늘도 갭으로 떴다 밀렸는데, 이 종목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의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전에 상승 주고 눌렀다가 다시 대반등 나오는 그런 모양 속에 있는데, 누가 더 상승폭이 크고 누가 더 상승폭이 좀 작고 누가 더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인지컨트롤스고요. 이 관련된 종목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버리지 말고, 조금 시장에서 올라갈 줄 아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수익을 못 얻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 알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근데 이걸 알아도 뭐 이게 수익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왜냐하면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돈이 뭐 무제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하고 있다가 이 다음에 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움직이는 걸 다 아는데도 또 보고 있다가 안 움직이니까 다른 수익이 나는 종목들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그게 상한가가 있고 어느 날 보면 이게 상한가가 있고 막 자꾸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천천히 조정 시에 조금 매수를 하면서 좀 이 자동차 관련 좀 버리지 말고 순환매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요즘은 쉬어갔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주들 눈여겨볼 종목들 일일이 다 나열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